왜 항상 비슷한 문제, 비슷한 사람, 비슷한 상황에 갇혀 있다고 느끼시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각본에 따라 같은 연극을 반복하는 배우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긍정 확언을 외치고 미래를 시각화하며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현실의 근본적인 패턴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틀린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신적 도구로 진동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적 반복의 덫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주, 즉 양자장 퀀텀 필드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에너지적으로 누구인지에 반응합니다. 양자장은 당신의 소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느낍니다. 당신의 몸과 신경계가 끊임없이 방출하는 그 미묘하고 무의식적인 진동을 거울처럼 비출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대부분 과거의 감정적 상처와 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안전함, 즉 익숙함을 추구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당신의 잠재의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의 몸은 과거의 에너지적 서명을 계속해서 방송하고 있고 양자장은 충실하게 그 과거를 당신의 현재 현실로 계속해서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인생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불운이 아니라 물리 법칙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같은 신호를 보내고 같은 현실을 되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이 법칙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당신의 에너지 서명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현실의 굴레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더 많은 것을 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존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에서 잠재의식적인 체화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양자물리학의 가장 심오한 발견 중 하나는 관찰자 효과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그곳이 현실로 구현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루의 95% 동안 당신의 주의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경과학은 그 답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즉 당신의 몸이 진짜 관찰자입니다. 당신의 몸은 과거의 감정과 경험으로 조건화된 채 끊임없이 익숙한 현실을 관찰하고 또 창조해냅니다.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죠.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은 모두 모든 것이 에너지이며 각기 고유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 즉 당신 몸의 생화학적 환경이 바로 당신의 주파수입니다. 결핍감, 두려움, 무가치함과 같은 감정은 낮은 주파수의 진동이며 이 진동은 정확히 그에 상응하는 현실, 즉 더 많은 결핍과 두려움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양자 공명, 퀀텀 레조넌스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진동수가 같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몸의 감정적 중독 상태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주파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현실과 공명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당신의 생각, 당신의 과거, 당신의 문제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 자체가 바로 낡은 주파수를 계속해서 재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경과학은 우리의 뇌가 과거의 기록 보관소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당신이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서 비롯된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과거를 재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뇌는 익숙한 신경회로를 따라 생각하고 느끼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장벽은 당신의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의 최우선 과제는 생존이며 생존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미지의 영역은 곧 위험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의식적으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주파수를 선택하려 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비록 현재의 익숙함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가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무언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생존 메커니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영적 가르침에서 말하는 옛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개념이 과학적 무게를 얻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기록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자아를 내려놓고 미지의 가능성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창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훈련이 아니라 신경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재조건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이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프로그램은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실천은 당신 내면 상태의 조용한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세요.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감정,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익숙한 이야기들을 그저 지켜보십시오. 이 순수한 관찰의 행위 자체가 당신을 프로그램과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로막기입니다. 낡은 주파수, 즉 불안, 분노, 피해의식과 같은 익숙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의식적으로 그것에 에너지를 주지 않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 익숙한 감정에 화학 물질을 갈망할 것이고 모든 상황이 당신의 낡은 반응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에 저항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낡은 에너지에 당신의 반응이라는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 에너지는 힘을 잃고 굶주리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결과물이 아니라 의식적인 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양자역학의 공명 원리가 중요해집니다. 조화로운 두 주파수는 서로를 증폭시킵니다. 당신의 목표는 과거의 고통과 공명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감정과 공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가로막는 행위를 통해 당신은 의식적으로 낡은 공명을 깨고 새로운 공명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진정한 양자 도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비일관성입니다. 당신은 아침 명상 시간에는 5분 동안 풍요로움을 느끼려 애쓰지만 나머지 14시간 50후 5분 동안은 결핍과 걱정의 주파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의 생각은 한 가지를 원하지만 당신의 몸, 즉 당신의 에너지장은 완전히 다른 신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적 비일관성입니다. 양자장은 산발적인 소망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발산하는 지배적이고 일관된 신호에 반응합니다. 수십 년간의 조건화로 몸에 뿌리내린 신호는 당신의 찰나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해결책은 체화, embodiment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체화란
당신이 원하는 미래가 현실에 나타나기 전에,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 그 미래의 감정적, 생화학적 상태를 실제로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와 신경계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미래의 감사를 느끼면 당신의 몸은 실제로 감사를 느낄 때와 똑같은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선규전학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 즉 감정을 바꿈으로써 당신은 말 그대로 유전자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몸의 표현형을 바꾸어 에너지적 방출 신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은 모든 것이 관찰되기 전까지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관찰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관찰을 수행하는 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적이고 에너지적인 상태입니다. 당신의 존재 상태를 바꿈으로써 당신은 가능성의 장을 관찰하는 방식을 바꾸고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당신의 경험 속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모든 원리를 어떻게 당신의 일상에 통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 순간의 작은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대신 조용히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의 미래 자아가 느낄 감정과 연결하십시오. 당신이 갖게 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존재하게 될 그 느낌을 떠올리세요. 완전한 자유, 무한한 사랑, 깊은 평화, 그 감정을 당신의 심장 중심에서 생성해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이 당신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도록 허용하십시오. 당신의 현재 문제들보다 그 미래의 감정을 더 현실감 있게 만드세요. 이 15분의 시간은 하루 전체의 에너지적 청사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알람을 설정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에너지를 방송하고 있는가? 나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미래를 체화하고 있는가? 이것은 순간순간 자신을 기억해내는 훈련입니다. 운전 중일 때, 회의 중일 때,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주파수를 세상에 내보내고 있습니까? 이 연습은 당신을 자동적인 반응의 희생자에서 의식적인 창조자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눈을 감아보세요.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당신의 몸 안에서 느껴지는 지배적인 감정을 느껴보세요. 차분함인가요? 불안함인가요? 무거움인가요? 가벼움인가요? 지금 느껴지는 그 감정을 아래 댓글에 적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현재 에너지 서명이며 모든 변화가 시작될 출발점입니다. 당신의 인식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존재 상태를 향한 여정에서 당신은 반드시 두 가지 도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낡은 에너지를 더 이상 먹여 살리지 않지만 새로운 에너지를 완전히 체화하지도 못한 상태, 즉 공백기 또는 중립지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혼란스럽거나 방향을 잃거나 심지어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익숙한 과거의 고통으로 되돌아갑니다. 당신은 이 미지의 공간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곳은 베단타 철학에서 말하는 모든 창조의 근원인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공간입니다. 이 공백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시스템이 재부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외부 세계의 시험입니다. 당신이 변하기 시작하면 낡은 현실이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을 자극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상황이 다시 나타나 당신을 예전의 반응으로 끌어당기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당신의 과업은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당신의 내면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낡은 반응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과거의 신경회로를 강화하지만 외부의 자극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존재 상태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낡은 신경회로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강화합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신경계를 재조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맹목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의 알미입니다. 아직 아무런 감각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미래 비전을 너무나 명확하게 붙잡고 그 현실을 너무나 깊이 느껴서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의심이 스며들 때 당신은 생각으로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말고 다시 그 미래의 느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느낌이 바로 기도이며 신호이며 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원하는 현실을 쫓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현실 그 자체가 되어 그 현실이 당신에게 오도록 허용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존재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청사진을 그리는 건축가라면 당신의 몸, 즉 잠재의식적인 에너지장이 바로 그 청사진을 현실로 구현하는 건설자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둘이 조화롭게 함께 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작업은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도록 길들여진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모든 호흡, 모든 느낌과 함께 양자장 속으로 주파수를 방송하는 창조자입니다. 당신을 가두었던 반복적인 삶의 패턴들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존재의 습관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습관이든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창조적 힘을 기억해내는 여정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과거로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거두어 현재 순간에 투자하겠다는 단 하나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당신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오늘부터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기로 선택하는 당신의 낡은 감정 하나를 댓글로 공유하며 선언하세요. 당신의 선언은 우주를 향한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현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